홍준표 시장이 어제는 이른바 강아지 개를 언급하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과 설전을 벌인 얘기. 그러니까 홍 시장의 계속된 얘기는 결국 이번 총선의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하고는 뭐 좀 친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홍 시장님이 좀 지나치다. 셀카도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찍지. 인기 없으면 셀카 찍겠어요. 그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거를 당이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다 끝나고 정말 저 쓰러져 있는 전우들, 뭐 신음하는 전우들 틈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소금 뿌리는 격이 돼버리면 홍준표 시장님이 좋은 평가 받겠나 싶습니다. 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쓰러져 있는 전우들에게 소금 뿌리는 격 아니냐. 이상민 의원이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비판했는데 홍 시장이 사실 주말 사이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는 건 뭐 계속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특히 그런 얘기 중에 좀 다른 계제 얘기가 있어요. 강재현의 변호사님. 네.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송영길 전 대표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하는 게 이런 총선에 진 뭐 집권 여당과의 야당과의 관계 전국 풀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강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은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현재도 대표죠. 소나무당의 대표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1년에 송영길 당대표로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였을 때 예. 당시에 6억 6,050만 원을 당 관계자에게 살포했다.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이쪽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혐의가 사실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윤관석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다면은 물론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재판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관련자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영장심사를 통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법원에서는 구속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과 심지어 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강재현 변호사님. 저 네. 화면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또 1심이 총선 끝나고 송 전 대표,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재판이 재개됐는데 물론 구속됐지만 부인, 네.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홍준표 시장이 이거 협치를 위해서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풀자라고 하는 게 풀어준다고 풀 수도 없는 문제고 네. 이 법적으로 지금 모두 혐의 부인하는 것도 재판부가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이 나와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핵심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뭐 사실 계속해서 책임은 뭐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로 연일 공격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 때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준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준아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전화 시장님. 끊습니다.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당시에도 저 라디오 방송 저에게 뉴스탑10에서도 전후 맥락을 살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 풀어줘라라는 말 말고도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는 썼다 지운 글이 사실 어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가장 크게 저격한 글이 아닌가 싶은데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걸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오르는인가. 조용히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해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자, 우선 홍준표 시장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막 구속된 사람 막 풀어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아유 저 대통령이니까 그냥 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하죠? 참 저분이 법조인이라고 그러는데 참 생각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홍준표 시장이 꿈꾸는 나라인지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왜 지워요? 쓰면 계속 놔둬야지. 더군다나 지금 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 겁니다. 이런 논란을 노이즈 마케팅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문제에 논란이 될지 뻔히 압니다. 또 우리 탑10에 다룰 걸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의 존재를 이런 식이라도 지금 드러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트럼프식, 저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트럼프식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권력 공백기에 본인이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역시 대선 후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인데 뭐 그럼 뭐하러 지웁니까? 지울 거를. 뭐 다시 한번 쓰시죠. 뭐 나가라고. 저는 정말 홍 시장이 보면 과연 이 이야기가 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송영길 대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선거 전에 나서서 지금 일단 이 책임을 지금 물러났는데 그럼 더 이상 뭐 어떤 책임을 묻자는 거예요? 뭐 이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할까요? 자, 정말 홍 시장의 발상 자체가 저는 꽤 놀랍습니다. 특검 얘기, 뭐 깜냥, 뭐 셀카놀이, 원색적인 비판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사실은 다음 글 또 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홍 시장 얘기를 쭉 짚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짚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홍 시장이 계속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이 글은 안 지웠어요. 바닥까지 왔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지하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아는 사람 앉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홍 시장이 과연 왜 그럴까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최 교수 생각도 이현정 의원 생각과 비슷하게 이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세요? 노이즈 마케팅을 넘어서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차기 대권을 향한 어떤 잠재적 경쟁자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대권 후보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많은 사람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지금 대선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차후에 본인의 경쟁 상대가 될 사람을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강하게 눌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깎아내려서 본인이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잠재적 경쟁 상대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좀 더 우위에 서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치를 자꾸 격화시켜서 본인의 어떤 이점이나 본인이 좀 더 우위에 서려는 의도를 갖고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세 분이 홍 시장을 꽤 많이 비판하신 쪽이어서 홍 시장 입장은 내가 거칠지만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냐. 책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롯이 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본인 말을 계속하는 것 같고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책임론에 대한 누구 때문에 선거 졌냐. 특히 이제 홍 시장을 넘어서 여러 얘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게 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는 100 중에 70, 80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책임이다. 뭐 윤 대통령 책임이다. 반면 심평 변호사는 이거 한동훈 위원장 무리하게 원톱 고집하다가 총선 참패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 뭐 이건 정답은 있는 얘기는 아닌데 내부 뭐 이른바 친윤 친한 갈등을 어떻게 보세요? 참 저런 모습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보시면 얼마나 답답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라는 책임의 크기를 따질 때인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한 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 저 집권 여당을 믿고 표를 그 집권 여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들은 참 많이 실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두 분 다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전체의 기조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100일을 남겨놓고 긴급히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선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총선의 전략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특히 선거의 그 막판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런 악재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두 가지가 사실 다 공존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바라보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아직도 집권당 또는 대통령을 주위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저런 모습들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몇 한동훈 위원장 응원화환이 국회에 여전히 저렇게 쭉 서 있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벌써 아직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놓지 못하는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여전히 책임론을 두고 특히 홍준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겠죠.